통신의 타로 카드 이야기. 오늘은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그냥 마이너 카드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이너 카드라고 하는 것과 메이저 카드를 구분하는 거 개인적인 견해 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 이제 22장이라는 것이 뭐 12궁과 뭐 10항성 이것을 구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메이저 즉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각각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마이너 카드는 아무래도 이 시간 또는 어떤 일의 진행 속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4대 원소라고 하는 지, 수, 화, 풍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따지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뜻합니다. 봄이 오고 그 다음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주쟁이 입장에서 보자면 오행의 생극제화를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양인들의 기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4대 원소가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펜타클, 컵, 지팡이, 칼 이렇게 나뉘었는데, 펜타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뜻해요. 동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동전, 땅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땅은 농사를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의 특징이 땅에서 나오는 산출물로 재산을 증식했거든요. 그래서 펜타클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을 의미하지만 지하는 땅의 그 습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파면 돈이 나옵니다. 뭐 땅 파고 농작물을 경작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땅에 대해서 투자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풍족하고 돈이 많으면 자연히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펜타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즐거움, 뭐 만족감, 금전적인 또는 물질적인 충족감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컵을 얘기를 하는데, 그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술은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은 감수성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의 감정적인 교류, 이렇게 어딘가에 다 섞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에 배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열, 열정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컵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 감정적인 것들을 상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라고 하는 지팡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화는 번져 나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열정이라든지 정열을 가지고 있는 것. 동양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상징을 하지만, 서양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화라고 하는 정열, 열정 이런 것들은 봄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봄이 스프링 그러잖아요. 이게 스프링은 눌렸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폭발하게 튀어나가는 그런 습성을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함축적인 힘이 폭발되어서 나가는 것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카드는 대부분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과, 성취, 명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일을 잘 마무리 지었을 때 나타나는 것, 지팡이, 성과죠. 명예죠. 명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드 카드 같은 경우는 바람, 풍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겨울을 상징을 합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칼을 휘두르면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소드 카드는 날카로움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 카드가 나왔다는 것, 소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생각과 관련되는 이성적인 작용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 1번부터 점점 숫자가 늘어갈수록 의미가 중간중간 안 좋은 의미가 끼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펜타클의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서 느끼는 그 감정과 둘이서 나누는 감정, 세 명이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많이 늘어날수록, 즉 컵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팡이와 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지팡이는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당히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숫자 6번을 넘어가면 좋은 얘기가 없어요. 1번부터 6번 사이에는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있긴 하지만 주로 좋은 얘기들이 좀 더 많고요. 뭔가 열정적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6번이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 소워드 카드는 이성적인 생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어때요? 하나만 있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초지일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꾸준히 한 생각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하나 더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 생각이 하나 더 생기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다시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소드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이 좀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펜타클, 컵, 지팡이, 소드, 완드 소드 이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특별히 그것을 전체적인 걸 다 보지 않더라도 마이너 카드를 다 해석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 카드에 보시면 코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코트 카드라는 건 뭐냐면 인물 카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인물은 하나의 계급을 상징을 해요. 소년, 기사, 여왕, 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페이지라고 하는 소년은 일단 뭔가 그 중세의 사상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소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자라고 하죠. 종자, 기사의 종자. 어떤 기사 밑에서 일을 배우는, 아직 미숙하지만 일을 배워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는 정보를 다루는데 익숙해요. 뭔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파이 개념도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뭔가 작은 것에 만족해 나가고 자기 실력을 키워 나가는 존재를 이 페이지, 즉 소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직급으로 따지자면 인턴? 회사에서 인턴 정도의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대리급 이상을 얘기를 하겠죠. 뭐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 뭔가 이렇게 인물로 따지자면 청장년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성공 가능성도 높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것을 얘기를 해요. 펜타클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소드라든지 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퀸이라고 하는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인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 관리자. 늘 어디 가면 이제 그 직원들과 윗사람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은 인물로 따지자면 사장님급을 뜻하게 되겠죠. 권위가 굉장히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트 카드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 4대 원소를 지어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좀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 그 코트 카드에 나와 있는 매뉴얼 리딩 또는 이미지 리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코트 카드는 주로 인물에 대한 계급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그 중요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숫자이거든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봄에는 일이 좀 진행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빨리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결과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소드 카드의 숫자는 숫자 1번일 때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생각이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 카드 같은 경우 일이라는 게 그래요. 숫자 일이 하나가 있을 때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개가 있을 때 조금 지연되고 그러는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속도가 점점 더 붙게 되죠. 숭늉공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 뭔가 배웠을 때 빠르기와, 그러니까 일이 하나 있을 때 빠르기라도 그 숙련공에 비해서 처음 하는 것은 좀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의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펜타클도 마찬가지죠. 돈이 하나 있을 때 하고 10개 있을 때 하고 일이 어떤 게 빠르냐, 10개 있을 때 훨씬 빠르죠. 그리고 사람의 감정, 이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서 생각하고 있을 때, 즉 짝사랑할 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좀 더디다고 한다면, 그 10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움직였을 때, 즉 군중 심리가 적용됐을 때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빠르냐 그러면 돈이 많을 때,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생각은 많이 모이면 늦어지고 일도 너무 많아지면 처리가 안 되고 적당할 때도.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타로 카드, 마이너 카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비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카드가 됐든 1번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번 카드는 균형, 의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하나에서 하나가 더 생겼으니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숫자 3번은 원래가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창조력이나 즐거움을 상징을 합니다. 물론 소드카드의 3번은 즐거움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상처받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완성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4번 카드는 완성된 다음에 생겨난 기반, 안정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카드는 그 변화에 대한 불안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숫자 3은 그 다리가 하나 있다라는 의미, 아니 다리가 3개 있어서 안정된 컵을 얘기를 한다면, 하나가 더 생긴 4는 거기에 좀 더 많이 안정된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라고 하는 것은 6번과 안정 사이에서의 갈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변화나 불안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6번 카드는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상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조적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6번 카드, 그 펜타클 6번 카드는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안정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팡이 6번 카드도 개선 장군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소드 6번 카드도 상황의 변화, 국면의 변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해결책을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컵 6번 카드도 과거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서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은 반영, 인식 이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를 더 투자를 해보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8번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절, 어떤 것들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보다 조금 안정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해 나간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그 완성을 뜻하는데요. 손실 또는 가득 참 이런 것을 같이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완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10번은 마무리, 끝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끝났다라는 의미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타로 카드를 풀이를 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책으로 한번 다 읽어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고 스스로가 만들어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메이저 카드에 대한 그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설명을 했던 이유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했고요. 마이너 카드는 맥락만 알게 되면 해석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매뉴얼 리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맥락, 아까 얘기했던 그 펜타클의 의미, 완드의 의미, 컵의 의미, 소드의 의미 이것들을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숫자에 대한 의미 하나하나 늘어갔을 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되면 해석하기가 참 쉬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로 카드 이야기 동영상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사례 풀이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동안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